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 남대문점의 금호섭 대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1900선에서의 선택입니다. 금융시장은 장중 1900선을 달성한 이후에 그 1900선에 대한 부담금으로 소폭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9월 말에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 업종별 흐름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고요. 이런 시황에 대해서는 그 빠르면 하루 또는 일주일 정도 단위로 상당히 좀 많이 변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한 달여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방향성보다는 일단은 업종별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한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저점인 10월 5일 이후에 그 코스피 지수는 250포인트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어떤 기술적 분석 또는 기본적 분석으로 현재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금 말씀처럼 최근에는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는 상당히 좀 많이 좀 사라진 그런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별 또는 종목별 흐름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흐름에 대해서는 3,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본 바탕을 놓으시고요. 그리고 4, 4분기 그 실적에 대해서는 턴어라운드 기업이나 또는 실적 호전 기업 같은 것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루덴셜 투자증권의 한승호입니다. 어제부터 상당히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내일은 겨울에서 서울에서 살얼음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이 언제 왔냐 싶더니 벌써 이제 겨울이 저 멀리 뛰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가는 듯합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설악산에 붉게 타오르는 단풍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일에 치여서 결국 시간을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승장과 함께 온통 전광판을 붉게 물들이는 이런 아롱지는 상승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올 가을이 결코 단풍놀이 가지 않아도 풍요로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론 다소 성급한 결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강세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종결되지 못했지만 유럽 문제라든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문제, 또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문제들은 물론 아직은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포 국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기존의 전망을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면서 중심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함께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호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가을 날씨가 참 화창하고 청명한 것도 좋고 단풍도 예쁘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일찍 지나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최근의 지수 상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앞서 얘기를 했듯이 단풍 구경은 짧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수 상승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현황 함께 보셨으니까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상승을 좀 더 중점에 두고 베스트 이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만 놓고 보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분명 개선된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1900선이 반가울 뿐이었습니다. 9월 1일에 한번 찍었기 때문에 딱 한 2달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내리는 것보다는 오르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너무나 반갑게 느껴졌던 것이죠. 근데 부담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금호수 대리님.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일단은 1900선을 다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셨을 거고요. 네. 확인하고 나서는 일단은 그 기관적인 수급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중단기적으로 일단은 충분히 1900선은 가능하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일단은 금일 경우에도 말씀처럼 오전에는 외국인 및 기관이 같이 순 매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전 이후에 기관 같은 순 매도를 보이면서 일단은 수급적으로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그런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시고요. 대신 중요한 건 일단은 말씀처럼 아까 3,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 시장 전망 아웃퍼폼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그런 어떤 대외적인 이벤트보다는 기업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판가름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챙기실 거는 말씀처럼 기업에 대한 실적을 챙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지만 최근에 그 그리스 그 채권 관련해서는 50% 탕감하는 그런 조건을 일단은 거의 일단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럽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실적의 좌지우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 OCI가 아주 못 나오자마자 할 것 없이 급락이었고요. 네, 호남석유도 마찬가지. 호남석유는 3분기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분기에 불투명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하락인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턴어라운드 실적, 그러니까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실적을 봐야지 3분기에 피크를 찍고 줄어드는 업종을 보면 안 되잖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 좋은 건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4분기 때 당연히 더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으신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겠지만 힌트를 주신다면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 아시겠지만 일단 최근에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보인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4분기에 들어서 좀 더 실적이 많이 좀 좋아질 거다. 3분기도 안 좋지만 일단 3분기 대비해서는 좋아질 거다. 더군다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LG 디스플레이나 또는 IT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성수기로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업종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들 꼭 실적을 확인해 보시고요. 글로벌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유럽 위기 해결책 계속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장님. 네. 지금 유럽 쪽 문제가 서서히 이제 해결되는 그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EFSF의 활용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번 주 수요일 날 유럽 정상들이 결국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낼 것이겠지만은 구체적인 방안은 서서히 이제 시장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 쪽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프랑스에서 주장하는 대로 EFSF를 금융기관화해서 ECB에다 차입을 하는 레버리지 방식은 아마 추진되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대신에 EFSF를 보증기금화해서 매입하는 국채에 대해서 약 20% 내지 30% 정도의 보증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조성된 자금 4천억 유로의 거의 3배 이상 사실상 레버리지를 차입하는 거나 거의 유사한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서 IMF를 통해서 이제 채무 조정하는 데 일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지금 언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증시 전망 저희 MTN 3주년 특집으로 리서치 센터장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 더블딥이 될 것인가 한 20%였고요. 잘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가 80%로 우세했습니다. 뭐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 뭐 GDP도 예상치를 좀 잘 나올 것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를 좌지우지할 이슈로는 미국 더블딥보다는 이 유럽 문제였는데 아까 이제 앞서서 26일 우리가 지금 EU 회담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에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도 실망감으로 변해서 주가 급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유사한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를테면 그리스 문제에 국한돼 있을 때에는 사실 프랑스나 독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 자국과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거리를 두고 접근을 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자국 내 은행들까지도 이 문제가 파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는 또 지연시켜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은행들의 자본 확충 규모가 대략 1,000억 유로에서 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 확충 규모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유럽 문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알려진 바대로 접근을 한다면 해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 유럽에 대한 문제들은 점차 완화 분위기로 좀 공통점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업종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시설 투자 확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오늘 들썩이는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네네. 제가 오늘 한 경제 일간지 대문짝만하게 나온 것을 스크랩을 해봤는데 보니까 다른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계획이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이 기대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인데 그럼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아마 단기적인 상승 쪽으로 일단은 좀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올해 좀 실제 이제 그 투자한 금액은 10조 가량이 됩니다. 그 메모리 업체 쪽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대비해서 일단은 아직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이 내년에는 이제 15조 원 정도로 올해 대비해서는 실제 50% 이상 되는 그렇게 좀 더 큰 규모를 일단은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이제 대략적인 그런 소문 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어떤 확실하게 공시사항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선 반영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보시는 건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중요한 건 일단은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어떤 업체와 같이 계약을 맺고 같이 하느냐. 그거를 가장 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야 그렇게 상승세 나오실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말씀처럼 그런 업종들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랐다가 그 업종별로 일단은 상당히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 미쳤기 때문에 일단은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치를 꼭 확인하시는 거 됐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메모리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제 엘렉이나 또는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약간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퀸스타운님께서 스크랩한 거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해왔어요. 스크랩을. 근데 이것이 지금 아직 공식 발표가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전해드리지 않은 것이고요. 한승구 차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저는 상당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 삼성전자가 16라인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집중해서 실시했습니다. 약 8조 원 넘는 자금을 투여를 해서 16라인을 올해 이제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요.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지금 16라인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현재 30나노에서 더 나아가서 20나노대의 수율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규모가 한 7조 정도라고 언론에 나온 것은 완전히 황당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언론사에서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거쳐서 아마 했을 거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투자한 자금 규모도 크고 또 향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데스크탑보다는 갈수록 디지털 디바이스가 점진적으로 휴대화되고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LSI에 대한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선 지금 관련 테마로 지금 부각된 STS 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들은 이제 바로 후공정을 전담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에 대한 접근 자체는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저점 시 추가해서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일단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업종은 어떨까요? 오늘 또 많이 오른 업종 중에서 분명히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요. 건설 기계주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락 절한 마감됐는데 간밤에 미국에서 최대 중장비 기업인 캐터필라, 워낙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기업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을 우리나라의 이런 업종 관련주들까지 영향을 받는 건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떠신지요? 예, 일단 그 간밤에 발표된 캐터필라의 실적 세부적인 부분을 이제 뜯어보면 중국 쪽의 매출이 생각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이 일단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같은 경우도 기대치보다 약 40%,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시장의 기대치보다 1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중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의 그 건설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이런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은 향후 중국 시장의 그 경기 전망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을 하는 것을 경계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두산인프라코어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각되는 상황이기는 하는데 네.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 굴삭기라든지 이런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매출하고 있는 이런 중장비 쪽은 중국의 싼이라는 그 브랜드에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분기에는 다시 마켓 쉐어를 10%대까지 다시 재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시장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이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계 장비 쪽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 분기에 그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 기대감으로 접근하시는 건 아무래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다만 중국의 건설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측면의 변수는 생각보다 너무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단정하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스트 이슈부터 봤는데요. 업종 살펴봤고요. 시황 판단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분위기가 베스트였기 때문에 베스트를 먼저 보여드렸지만 사실 마감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워스트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워스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00선) 바짝 다가선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벤트들도 남겨져 있고요. 네. 수급을 좀 얘기를 좀 듣고 싶다 해서 또 얘기를 드리는데 연기금과 외국인들은 오늘 좀 받쳐줬지만 이 투신권에서는 또 매도였고 그래서 지금 수급이 몰리는 업종 종목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좀 대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주도주 업종 또는 이제 뭐 최근에 순환매 업종 관련해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금일 장세를 살펴봤을 때도 최근에는 중요한 게 뭐 정유 업종이나 건설 업종 또는 금융 업종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지점에서 고객님들 관리해드리는 사원들이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떻게 종목만 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은 상당히 단기간에 좀 수익을 많이 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최소한 2, 3일 정도 뭐 건설주 좋다가 또는 그 다음에 금융주 좋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오늘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제가 살펴보았을 때는 일단 오전까지는 철강하고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계속적으로 뭐 최근에 한 2, 3주 정도 계속적으로 철강이나 또는 석유화학 업종 계속적으로 실적 안 좋다, 4분기도 안 좋다 그러면서 계속 주가 빠지고 계속적으로 워스트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 좀 사 모으는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지켜봤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단은 주가만 좀 많이 좀 바탕이 됐다고 하면은 더 상승할 수 있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일단은 그 장 막판에 와서 좀 약간 좀 힘이 좀 부족한 그런 내력은 보였고요. 그러니까 현재 중요한 게 일단은 계속적으로 일단은 순환매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이 어떤 업종을 선별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업종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좀 더 파악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 기관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금 같은 계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인데
그 투신고 같은 게 계속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 계속적으로 그 주식 자금, 펀드 자금을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처럼 뭐 1,000억대 규모는 아니지만 최소한 몇백억대는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라 그런 수급적인 상황으로는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분기는 잘 나왔지만 피크아웃이다라고 해서 화학업종을 얘기한 전문가들이 있고요. 네. 3분기는 못 나왔지만 턴어라운드다. 그것이 IT다라고 얘기한 전문가들, 중복이 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승호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사실 어떤 뚜렷한 주도주가 없이 네.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최근 이제 스탠스하고 관련이 있겠는데요. 기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주식형 펀드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보유 비중이 17%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오히려 업사이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움직임과 관련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금융 뭐 이런 쪽에 매수가 있었는데 쭉 그 일주일 이상 매수하고 있는 쪽은 운송장비,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기계라든지 증권 쪽에 매수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소 그런 쪽은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사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하셨네요. 자, 업종별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망 쪽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전강 후약이었기 때문에 내일장을 지금 바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너였습니다. 1904 안착을 두고 공방을 벌인 하루였습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분명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내일은 19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SS패널들의 국내 증시 전망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삼성동 지점의 이문주 대리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주 대리는 지수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880에서 193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투자 플랜 보면 최근 계속된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은 분명 존재한다고 봤고요. 1930포인트를 넘어선다면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종목 위주로 순환매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문주 대리의 관심 업종은 정유주와 IT주입니다. 반면 벌일 업종으로는 철강주를 꼽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문주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문주입니다. 네.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내일 반등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1900선에 안착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현재로선 안착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가 상당히 두꺼운 저항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분을 한 번에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수대에 근접할수록 탄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의 경우 일시적인 차익 실현 전략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도 업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상당히 매수 기점이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성을 가지지 않고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오늘 역시 전일 강했던 건설이나 금융 또는 석유화학의 일부 종목들이 하락 반전하고 일부 IT 종목들도 실적 발표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될 수 있는 한 짧은 업종별 순환매 트레이딩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1900에서 1950선을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관심 업종으로 정유주와 IT주를 꼽으셨는데요. IT주가 계속 좋은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꼽아주시죠.
네, 사실 현재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인이나 기관의 경우 순환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현재 매매는 수급에 따라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트레이딩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상당히 조정을 겪고 나타나는 랠리의 경우에는 그 반등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존재를 하겠으나 사례적으로는 낙폭과대의 종목 위주의 반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조정 기간 동안 가장 큰 낙폭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는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에 수급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는 몇 가지 차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낙폭과대에 따른 키맞추기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키맞추기는 시간이 갈수록 실적에 따라서 호전의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오늘 테크인이나 제일모직의 경우 오히려 실적 추정치를 내고 나서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실적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종 내 탑픽은 정유주의 경우 S-오일, IT의 경우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등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IT주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의 이문주 대리 전망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출연자분들의 전망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먼저 한승호 차장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내일 시장 상황도 물론 오늘과 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4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에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유동적이고 또,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성은,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EU를 방문 중인 중국, 공산당 권력 제4위인 자칭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지금 이제 유럽 순방 중인데요. 지금 독일을 이제 방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독일이 수교한 지 40주년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협의 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FRB의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의 두 번째 서열, 그러니까 부의장을 지내고 있죠. FRB 부의장과 또 뉴욕 연준 이사가 QE3에 대해서 또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제시가 안 됐지만 아마도 중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유하는 미 국채에 대한 이제 평가 손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아마도 모기지 쪽에 채권을 매입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네바다에 가서 모기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만, 미국 법상 11월 달부터 경기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달 내로 계속 아마 그러니까 계속적인 지방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이런 코멘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업종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해주셨고요. 네. 금원섭 대리님께서 아까 감성시황에서 1900선에서의 선택이란 주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에 대한 해답을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선택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선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대신 전 중요한 쓸 때 이제 업종별로 일단은 좀 선택이 좀 갈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내일자 시황 또는 다음 주자 시황까지 가능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26일자 일단 EU 정상회담 결과는 아마 다 모든 전 세계에서 일단은 다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기대치, 선 기대치에 대해서 일단 최근에 주가 급등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예상 밖의 결과물이나 또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안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기대치가 이제 확인차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단기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단 그런 것들 대해서는 일단은 그게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처럼 1900에서의 선택에서 봤을 때는 업종별 흐름을 보셨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의 호실적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바탕을 놓고 4, 4분기 때 이 실적에 대해서 턴 어라운드 되거나 또는 이 실적보다 이상 나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일단은 그 현재 단기적인 이익 모멘텀을 봤을 때는 상업 서비스 쪽이나 자동차 부품, 그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제 4분기 실적 개선 업종을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나 보험, 금속 그리고 또는 광물 유통주 같은 것도 좀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라왔던 게 최근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확인 차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망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을 해보고 싶은데요. 매주 월수금 MTN 팔로우 시간 주식시장에 관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판과 전화 등 열려 있는데요.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실시간 채팅창이나 게시판 또 머니트윗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어제는 이크이크님께서 OCI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김동기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두 분께도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같이 대답을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